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모든 혐의 인정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쇄살인마 이기영. 자, 오늘 이기영 첫 공판이 있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기영은 이 택시기사 강도살인 그리고 전 여자친구 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냐고 물었는데요.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기영의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 피고인 측에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전 동거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동거녀 살해 혐의 본인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신을 못 찾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살인죄랑 사체유기죄를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본인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백만 있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비산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백만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글쎄요 다른 또 입증 활동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고 특히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4월 12일 날 또 재판이 또 열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전해드리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다양한 종류의 먹튀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먹튀 수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당 오픈 전부터 열과 성을 다해서 고기를 굽고 있는 저 남자. 아주 그냥 쌈까지 야무지게 왕 먹습니다. 아유, 그런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지.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추가요. 자, 그런데 왼쪽 카운터와 주방을 한번 저렇게 쓱 보죠. 갑자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계산하러 가는 건가?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갑니다. 역시 공짜 밥을 먹어야 살로 가지. 자, 저는 이 남자 얼굴을 봤습니다. 블러를 치기 전에 저 사람 얼굴, 맨 얼굴을 봤어요. 젊은 친구고요.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 자, 진짜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로 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네, 저게 지난 20일 아침 9시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여기가 대학가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70대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시간도 전에 이 아침부터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주 같은 마음에 이 노부부는 주문을 받아줬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아침부터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해 먹고 여기에 더해서 김치찌개까지 추가 주문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사장 부부 중에 남편이 그런데 이 카운터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저렇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식당 운영하는 노부부는요.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하지만 이 사장 부부의 아들이 CCTV를 봤을 때는 너무나 고의인 것 같았다면서 맞아요. 혹시 다른 식당에서 같은 피해 당할까 봐 올린다면서 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식당은요.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이 아파트까지 정리하고 가게 한켠에서 지내시면서 어렵게 운영하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 김치찌개까지 5만 원어치를 먹튀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영업 시작을 정식으로 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세상에 3인분 고기를 먹고 저렇게 먹튀를 한 거예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검은 옷 여성 주목해 주세요. 자, 반대편에서 차가 오죠? 팔을 툭툭. 어머! 발연기를 막 시전합니다. 저렇게. 놀란 운전자가 와가지고 아직 안 왔나? 왔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놀라서 막 살펴보죠. 자, 다른 영상 보여. 야, 이번엔 부산에 출몰했어요. 지나가는 차 옆에 또 툭! 어머! 어이쿠, 횟수가 늘수록 연기 실력도 일취월장. 자, 고의로 사고 내서 합의금 뜯어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자, 박 변호사님, 저 네. 사람 말이죠. 합의금에 공을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랬는지 내 배 좀 봐요. 나 임신부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그 배가 아니었거든요. 임신부가 아닙니다. 임신부가 아닌데 30대 여성인데 임신부인 척하면서 소위 말하는 손목치기 사기 범죄를 반복했던 겁니다. 횟수로 보면 2018년 10월부터 4년간 103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2,700만 원 몇 정도로 번이요? 103회요.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됐고 임신부 저렇게 행사하는 게 몸이 좀 비대해 보이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신부니까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된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한테 가서 부딪힙니다. 여성 운전자한테 가서 부딪히면서 나 임신부다. 세상에. 내가 거짓말했겠냐. 돈 달라. 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이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그 차주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 사기가 드러났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피해 나갔던 겁니다. 이 여성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된 상황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엄한 처벌 받으세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갑자기 뛰어든 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전용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잠깐만. 괜찮은데? 하지만 아이가 오지 마. 안 돼. 아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부모님이 옆에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 블랙박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아이가 보이지 않다가 예. 지금 아이가 갑자기 이제 뛰어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라서 차가 아니라서 종합보험에 들지 않죠. 저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저기서는 과실 비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쳤으니까 형사합의를 봐라라고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과연 아이를 피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와 오히려 아이를 지키지 않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어떤 갑론을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 결과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제한 속도 50km에 맞춰서 잘 달리고 있어요. 횡단보도 가는데 간발의 차이로 정말 아이가 자전거 타고 튀어나오는 걸 피했어요. 자, 반대편에서 말이죠. 차라도 오고 있었으면 이게 진짜 추돌 사고가 될 뻔했었는데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2차선으로 가는 중에 저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3차선에 가는 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였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 어린 학생이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쭉 저항선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속도도 좀 정주행했기 때문에 50km 달렸으면 정주행이거든요. 정주행했었고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1차선을 급히 틀었던 거죠.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정주행하셔야 되고 우측에 뭐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혼자 저렇게 자전거 타는 건 부모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절대로 차도 안에서 자전거 타는 걸 말려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결국 공개 수배 전환입니다. 자, 어제 사건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눈앞에서 수배범을 놓쳤던, 그것도 4명이 가서 놓쳤던 경찰. 당장 공개 수배하라!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달아난 금은방 강도 상해 피의자 수배 전단입니다. 얼굴 정면 사진 그리고 최근 모습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역시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예, 김땡땡. 아니, 얼굴은 까면서 이름은 공개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만약에 옷 갈아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그나마 단서도 별로 없는데 자, 시민의 안전보다 왜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시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일단 뭐가 됐든 공개는 했네요. 네, 어제 경찰이 눈앞에서 수배범을 놓쳤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김모 씨입니다. 이 김모 씨는 지난 14일에 경남 거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있던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이 공개 수배 전단을 보면 김 씨는 180cm 키입니다. 통통한 체격이고 범행 당시에는 검정색 패딩, 청바지 그리고 회색 운동화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로요. 이 택시나 기차 등을 이용하거나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으면서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이 경찰은 숙박업소나 PC방 그리고 역 터미널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택시회사나 버스 터미널 등지에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세금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들.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이름, 주소, 직업 등등 신상을 다 공개했거든요. 아니, 왜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름 공개도 않고 저렇게 김땡땡이 뭡니까? 김땡땡이. 법만 바꾸면 돼요, 사실은. 법만 추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름은 공개한 게 맞죠.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맞는 일입니까? 얼굴 공개했으면 당연히 이름 공개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했던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연고지가 구미입니다. 구미 지역을 좀 수사를 하고 일단은 이 불신 검문 이런 거 통해서 이 숲에 때려놨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고 있고 아마 곧 검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부모의 금연 호소문입니다. 자, 아이를 키우는 이웃의 간절한 호소 함께 만나보시죠. 자, 손글씨로 빼곡한 종이 한번 볼까요?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어려운 수술을 받았어요. 회복하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제발 실내와 복도에서 금연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파트 안에서 어떤 집 안에서 복도 흡연하는 주민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제가 봐도 이렇게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아이 늦둥이를 봤는데 아이가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사실 천간에서 좀 이렇게 흡연하는 걸 좀 지양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명히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거나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더라도 윗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밑에 계시는 분인지 위에 계시는 분인지 그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끼견을 하시면 그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함할 정도로 냄새가 역하게 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같이 사는 아파트 내에서 서로 지킬 수 있는 예의는 같이 지켜주시고 아이를 위해서 더더욱 흡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아랫집에서 보내온 쪽지입니다. 저희 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그런데요. 밤 10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안방 화장실 사용 좀 하지 마세요. 물소리 진짜 완전 많이 들려. 우리 애 깨니까 급하면 거실 화장실 쓰세요. 자, 팀장님, 이거는 앞서 흡연하고는 좀 글쎄요. 화장실 하하 이거 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래층에서 신생아를 아마 안방에서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위층에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물내리는 소리가 나겠죠. 나는데 아마 예민한지 몰라도 우리 아이가 잠을 깨니까 그것 때문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사용하지 말아달라 한 거는 요건 좀 약간 오버 액션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사생활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저도 사실은 위층에서 내리는데 소리 거의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을 닫아놓으면은 사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민하신 거야. 그 때문에 물론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조심하면 좋겠지만은 아래층에서 저렇게까지 시간도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오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층에 사시는 분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마음이 자기가 말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안 들어주면은 급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저건 뭐 크게 주장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유통기한 지났잖아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네, 유통기한에 너무 민감한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 사연입니다. 평소에 남편은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또 전부 아내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에 있어서만큼은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음식이 있으면 아내가 자기가 먹겠다고 해도 무조건 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는 편인데 혹시라도 아내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요리를 할까 봐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의 유통기한을 다 확인하고 1시간이라도 지난 음식이 있으면 바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아내가 친정에 다녀오면서 음식을 이것저것 받아왔는데요. 그 어머니가 모르고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지난 냉동만두를 거기에 같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 남편이 이걸 보고 썩은 음식 줬다면서 버리자고 했다는데 이걸 두고 이 아내는 1년도 아니고 며칠 지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입니다. 다 됐어요? 예. 자, 진짜 이 사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배탈 나면 병원비가 더 들어. 나 저번에 요거트인 줄 알고 먹었던 거 그거. 당신이 안 버린 우유였잖아. 제발 그런 걸로 알뜰한 척 하지 말고 홈쇼핑이나 좀 끊어 동그라미. 이거 드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팀장님 뭐예요? 저 안 들었어요. 코 파신 거예요, 지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 차이도 몰라? 고작 며칠 지난 거 갖고 뭘 그렇게 엄살을 떨어? 아유, 그렇게 먹는 거 조심하고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 힘이 없어? 응? X.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승현님부터 들어볼까요? 똑같아요. 저거 경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어. 이게 사실 상온에 있어가 문제 있는 게 우유, 그다음 요구르트 이런 건데 상온에 있는 우유를 제가 하루 유통기한 지난 걸 먹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유통기한 지나는 걸 굳이 안 먹으면겠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이 사연에 있는 냉동만두는 냉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패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 표현은 아니죠. 이게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 뭐 그렇게 지키고 그것도 사실은 소비기한 유통기한 좀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좀 지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상한 음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자세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은 좀 많이 된 건 맞고요.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 좀 개인적 경험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음식당 맡아보면 거의 압니다. 기계처럼 알아요. 아, 개코. 응? 이틀 지났는데 아, 그걸 진짜? 맞춰버립니다. 근데 거의 맞아요. 살짝 상한 거를 뭐 저는 참고 먹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유통기한 같은 거 준 취지에 맞게 하는 거를 너무 탓할 필요는 없다. 과한 건 맞는데 탓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팀장님.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안 되지만은 유통기간은 그 마트라든지 가게라든지 파는 유통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내가 집에 놨는데 하루 이틀 지났어. 요거는 먹어도 관계없고 사실 저도 한 2, 3일 지난 거 야구르트 먹습니다. 제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사무실에. 거기 1년 된 그 제주에서 갖고 온 그 떡 있죠, 유명한 거. 얼려놓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만두, 냉동 만두 일주일 지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걸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 물론 유통기간은 지나야 되지만 먹는 기간, 소비기간은 조금 지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근데 떡 1년 지난 거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깡깡 얼었는데 어. 녹여 먹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중에 뭔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팀장님.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먹었는데. 제가 이상이 없어요. 아니 좀 이상하세요, 팀장님. 평소에도 좀. 아,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송은표님은 은배 오빠 말씀이 무조건 맞음이라고 말씀을 진짜? 해주셨고요. 들어보시지도 예, 않고. 다롱님이 유통과 출신으로서 알려주신다고. 오, 전문가. 유통, 즉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기한이지 먹는 데엔 최대 일주일까지는 지장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리기리님, 우리 와이프가 쓴 건가? 김상민님,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신랑이랑 아들은 하루 지난 건 절대 손 안 대서 내가 다 먹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